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돌아와서 중국에서 지금 국경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몰리면서 중국 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언제나 보면 중국을 전체를 하나로 놓고 중국의 경제, 중국의 부동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은 지역별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각 지역을 보시게 되면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체감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살펴보되 지역별의 편차, 이것에 중점을 두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에 중국 전체의 평균적인 부동산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면서 최저점을 찍었고요. 다시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흐름은 금년에 들어서면서 시진핑 3년임 정부가 들어서면서 희망찬 비전, 그리고 강도 높은 경기 진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못한 그런 시장의 기대감과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이 되죠. 당시 20대 중국 정부가 출발을 하면서 GDP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제시를 해서 시장에서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다. 어떻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당시 신임 리창 총리는 이게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라고 했었죠.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리창 총리의 말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컸던 만큼 시장의 실망도 컸죠. 이어서 중국의 수출도 대폭 감소를 했고 외국 기업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들의 재정 문제도 이제 불거져 나오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죠. 이제 국내의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하락을 멈출 수 있는지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그런 징조를 보이고도 있죠.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정부에 대한 이런 시장의 태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불안감들이 좀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 부동산 경기를 지역별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사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이 변화는 새로운 흐름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 차이를 무시하고 시장 지표를 읽으면 자칫 침소봉대를 한다든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죠.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볼까요? 크게 중앙의 총칭, 그리고 동북 방향의 베이징, 동남 방향의 상하이, 서남 방향의 선전, 그리고 서북 방향의 시안, 이 5개 도시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보여드린 전국 평균 그래프는 이들 도시들이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출발점 내지는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평균적 상황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총칭입니다. 지역별로도 가운데 있고요. 동부의 일찍 개방한 지역과 서부의 나중에 개방한 지역의 중간에 있기 때문이죠. 총칭의 신축 주택의 가격 변화를 보면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들어서면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7, 8월에 다시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을 덮치고 있는 부동산 사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달 일정 수준의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 기축 주택의 매매 가격을 보면 거의 일직선 하락이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주택 평균 가격을 보면 신축보다도 높아요. 그리고 신축의 경우는 평균 가격보다 중간 가격, 그러니까 메디안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구축은 평균 가격이 중간 가격보다 높다는 거죠. 이것은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도 한번 볼까요? 2022년 9월에서 10월로 오면서 한번 하락을 했고 그 후 큰 변화 없이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9월 수준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죠. 임대를 보면 평균은 평방미터당 26위안인데 중간값 메디안이 21위안입니다. 대형이고 고급 임대주택일수록 임대료가 비쌀 것이므로 이것은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총칭은 중국의 평균적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도시 중에 하나인 베이징을 한번 살펴보죠.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총칭과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신축 주택의 가격이
일직선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베이징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베이징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 그러면 동의를 안 하겠죠. 그러면 베이징의 기존 주택은 어떨까요? 기축주택은 역시 금년 4월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총칭의 경우는 신축이 7, 8월경에 하락폭이 컸는데 베이징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기축이 하락폭이 컸던 거죠. 그리고 신축, 기축 모두 상승하는 편이 있다고 해도 상승의 폭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7, 8월경에 들어서면 주택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축주택의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주택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축주택을 사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저보고 해석하라면 최근 베이징에 와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외지인일 겁니다. 외지에서 베이징에 들어와서 주택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지금까지도 주택가격은 줄곧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유주가 이 주택을 매각하는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굳이 어렵게 그리고 오래된 기축주택을 사지 않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신축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주택을 봐도 베이징의 경우 가격이 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총칭 같은 경우에 별다른 임대료 상승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 베이징의 경우는 상승폭이 제법 뚜렷하죠. 그러니까 베이징이 사람들이,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베이징이 소위 데스티네이션 시티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베이징이 이렇게 새로운 신축주택은 가격이 올라가고 낡은 주택, 기축주택의 가격은 하락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해외로 자산 반출이나 자금 유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그리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스티네이션 시티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각지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살만한 부동산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가격도 자꾸 내려가고 있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을 사고 싶은데 그 지방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이런 도시의 고급 부동산이 안전자산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강남 불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제대로 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자산으로 여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상하이도 베이징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 상하이의 신축주택의 가격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베이징과 똑같이 일관되게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죠. 중국 전국의 부동산은 하락하고 있다는데도 말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하이 또한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데스티네이션 시티이고 베이징은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최종 도시, 데스티네이션 시티라면 상하이는 상업 측면의 데스티네이션 시티죠.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관점에서는 두 도시 모두 유사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도시를 한번 보죠. 선전을 보겠습니다. 선전은 그동안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마찬가지로 데스티네이션 시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도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제재가 일어나면서 선전의 위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전은 지금 가장 부동산 하락이 심한 중국의 도시가 되고 말았죠. 선전은 원래 이민 도시입니다. 거주민의 90% 이상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고도 성장기 동안에 대표적인 개방도시였던 선전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방 무역이 이제 어려워지고 선전을 대표하는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선전이라는 도시가 추락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선전의 경우 기축과 마찬가지로 신축 또한 가격이 추락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전에 살고 있는 저의 지인은 선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심해서 무서울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자했던 기업인들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앞뒤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시안의 신축주택 가격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금 시안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군수산업, 그 중에서도 우주항공 같은 하이테크 군수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안이 바로 개혁개방 이전부터
우주항공 및 군수산업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시진핑 주석의 고향이 또 여기고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적 공격에서 안전한 서북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군수 관련 프로젝트들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대1로의 출발점으로서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후회를 받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민들의 소득도 증가를 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축 건물들의 가격을 보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격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신축의 경우 평균 가격이 12,000위안대인데 비해서 기축 건물들의 평균 가격은 무려 16,000위안에 가깝죠. 신축의 메디안 가격이 16,000위안이고 기축의 중간 가격은 오히려 14,000위안대입니다. 이것은 기축은 고가 주택이 주로 매매되었고 신축은 주로 저가 주택이 매매된 것을 시사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 시안에서 몇 달 동안 공장의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안의 주택 상황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시안의 고급 주택들은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시내에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 군수산업의 중심지들은 모두 시안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의 새로운 주택 수요는 기존의 시내 거주지가 아니고 우주항공 군수단지 근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반론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기존 시가지 내의 기축주택들은 중국의 다른 도시들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이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활력을 찾고 있는 지역은 비교적 가격이 낮은 지대, 시안의 외부, 그리고 땅값이 낮으니까 가격도 낮은, 그래서 신축주택의 매매가 활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부동산이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중국은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중국에 있는 사람 또는 내가 들은 중국에서 들은 소식 몇 가지를 가지고 중국 전체 상황으로 일반화를 하면 안 될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각 지역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고 주요 변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되겠죠. 거꾸로 우리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 변화가 도시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읽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지역별로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서 민간 경제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국유 기업들은 나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군수산업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과거 개혁개방의 혜택을 많이 받은 따라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전과 같은 지역은 부동산 경기에 타격이 크고 상하이는 데스티네이션 시티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선전에 비해서 타격이 적고 베이징과 같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중무역 갈등이라든가 부동산 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전의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